한겨울 새벽 73세 치매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1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죠. 경찰들은 CCTV를 뒤졌고 수색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기억이 아니라 이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치매가 유일하게 앗아가지 못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2024년 12월 15일 새벽 5시 서울 성북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울리는 핸드폰. 새벽 4시 50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찰복 입는 김성훈 경위, 52세. 거울 앞. 김성훈 경위. 올해로 경찰 생활 28년째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 경찰복, 결혼식, 아이들. 2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중 하나입니다. 가방을 챙기는 김성훈. 확성기, 생수, 손수건, 초콜릿. 다른 경찰들이 방패와 경찰봉을 챙길 때 그가 가방에 넣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성훈 경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으면 좋겠는데. 김성훈 경위가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손을 흔듭니다. 조심해요, 여보.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김성훈 경위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글쎄, 오늘은 모르겠어. 전화할게. 그는 자신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북경찰서 대화경찰 사무실 오전 8시 30분. 사무실 일상 손님 전화벨, 프린터, 키보드 소리. 커피를 마시고 있는 김성훈. 이때 갑자기 울리는 내선 전화, 긴급벨. 김성훈 수화기를 들며 네, 대화경찰 김성훈입니다. 수화기 너머 긴박한 상황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경희님 실종 신고 들어왔습니다. 73세 치매 환자분인데 새벽부터 안 들어오셨대요. 김성훈 표정 굳으며 얼마나 지났습니까? 신고 접수 기준 약 12시간입니다. 가족분이 많이 다급하신 상태고요. 즉시 출동 준비하는 김성훈 가방을 메고 급히 뛰어나갑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이것만큼 긴박한 상황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김성훈 경위가 경찰차를 타고 사이렌 켜고 달립니다. 김성훈 운전하며 독백합니다.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성북구 한 낡은 아파트 3층. 복도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신고자는 박순자 할머니의 외동딸 김미숙 씨 48세였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김성훈. 3층 복도에서 주저앉아 오는 김미숙이 보입니다. 김성훈 다가가 무릎 꿇고 앉으며 애기합니다.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저는 대화경찰 김성훈 경위입니다. 김미숙 눈물 범벅으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경찰관님, 우리 엄마가 새벽에 나가시고 안 들어오세요. 김미숙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길도 잘 못 찾으시는데.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집은 작지만 깔끔한 투룸. 벽에 가득한 가족 사진들. 김성훈이 사진들을 천천히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사진들이 참 많으시네요. 김미숙 물을 따라주며 엄마가 옛날 사진 보는 걸 좋아하세요. 요즘은 최근 일은 기억 못 하시는데 옛날 일은 기억하시거든요. 김성훈 메모하며 언제부터 안 계셨죠? 어젯밤에 같이 자고 새벽 5시쯤 깼는데 없으셨어요. 문도 열려 있고 손 떨며 추운 날씨에 어디 계실까?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너무 걱정돼요. 김성훈 손 내밀어 김미숙 손 잡아주며 괜찮습니다. 꼭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김성훈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며 어머님이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가고 싶다고 하신 곳이라든가. 김미숙 곰곰이 생각더니 말합니다. 요즘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세요. 젊었을 때, 신혼 때 살던 동네 얘기. 김성훈 앞으로 몸숙이며 그 동네가 어디였는데요? 여기서 한참 멀어요. 은평구 거기 작은 시장 근처에 사셨대요. 제가 어릴 때니까 벌써 40년도 더 됐어요. 김성훈 메모하며 그 동네에서 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신 장소가 있었나요? 김미숙 기억 더듬으며 아, 약수터? 거기 작은 약수터가 있었대요. 엄마가 가끔 그 물이 참 달았는데 라고 하시곤 했어요. 근데 경찰관님, 설마 거기까지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미숙 놀라며 네, 지금요? 근데 다른 경찰분들은 근처 CCTV 확인하신다고. 김성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CCTV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요. 마음을요? 김성훈 문을 나서며 돌아보며 말합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은요. 최근 기억은 잊어도 마음 깊은 곳에 기억은 남아 있어요. 특히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은요. 어머님도 지금 그 행복했던 곳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동네까지 혼자 가실 리 없다고요. 하지만 김성훈 경위는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저희 집을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계신 거구나.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경찰차 운전하는 김성훈 서울 북쪽에서 서쪽으로 운전해 갑니다. 성북구에서 은평구까지 차로 40분 거리. 73세 할머니가 걸어서 가시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은평구 진관동 구시장 방면. 김성훈 운전하며 무전기를 상황실에 연결합니다. 112 상황실 김성훈입니다. 혹시 은평구 쪽 실종자 목격 신고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벽 6시 30분경 진관동 시장 근처에서 배회하시는 노인 목격 신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표정 밝아지며 역시 그쪽이 맞네요. 차에서 내리는 김성훈 낡은 재래시장 앞. 40년 전 그 시장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절반은 문을 닫았고 간판들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김성훈 시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시장 상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며 묻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 지나가시는 거 못 보셨나요? 70대 정도 되시고. 아까 할머니 한 분 지나가셨어. 저기 시장 뒤쪽 산 쪽으로 올라가시던데. 김성훈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시장 뒤편 작은 산길, 낙엽 쌓인 오르막길길이 보입니다. 김경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길. 73세 할머니가 이 길을 오르셨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성훈 숨가쁘게 오르며 할머니 어디 계세요? 10분쯤 올라간 곳에 작은 약수터 정자가 보입니다. 김성훈이 정자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정자 벤치에 앉아 계신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의 흰 머리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래요. 할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약수터 물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김성훈 천천히 다가가며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날씨가 참 춥네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 돌리며 네? 하고 되묻습니다. 김성훈 미소 지으며 여기 경치가 좋으시죠? 제가 처음 왔는데 참 좋은 곳이네요. 할머니 조금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세요? 김성훈 조심스럽게 앉으며 저요. 그냥 산책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할머니 손 떨며 받으며 고맙네요. 근데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김성훈 할머니 옆에 앉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자주 오셨어요? 할머니 물을 마시며 옛날에 여기 자주 왔어. 남편이랑 아이 낳고 나서도 여기 물 먹으러 왔지. 아,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구나.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할머니 눈빛이 조금 밝아지며 얘기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가난했지만 우리 둘이서 이 물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얘기하곤 했거든. 남편이 그랬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딸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따님이 계시는군요. 갑자기 눈물 글썽이며 우리 딸이 나를 걱정할 텐데. 근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김성훈 할머니 손 잡아주며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 놀라 쳐다보며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성훈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네, 제가 경찰이거든요. 따님이 어머니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같이 가실까요? 할머니 김성훈 손 꼭 잡으며 고맙네. 정말 고마워요. 김경희는 할머니를 차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성훈 운전하며 백미러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할머니 창밖 보며 우리 딸이 많이 걱정했을까요? 네,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 약수터에 가고 싶으셨어요? 할머니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거기가 행복했거든. 젊었을 때 남편이랑 딸이랑 셋이 행복했던 곳이야.
요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딸 이름도 가끔 까먹어. 그게 너무 무서워. 김성훈 잠시 말없이 듣다가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거군요. 할머니 눈물 흘리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김성훈 목소리 떨리며 어머니 기억은 잊어도 괜찮아요. 그 시절의 행복한 느낌은 어머니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머니 고개 끄덕이며 그럴까? 네, 그리고 따님이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제가 봤는데 따님 정말 어머니 사랑하시던데요. 아파트 앞 도착 계단 아래서 기다리는 김미숙. 김미숙이 차를 보고 멀리서 뛰어옵니다. 김성훈이 차문을 열어주고 할머니가 천천히 내리며 딸을 쳐다봅니다. 김미숙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달려가 껴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다신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김성훈이 눈가가 붉어진 채 멀리서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시간을 지켜줬습니다. 김미숙 엄마 부축해서 집에 들어간 뒤 다시 나와 김성훈에게 달려오며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성훈이 미소 짓습니다.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신 곳으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40년 전 그 동네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은요. 현재는 잊어도 과거의 행복은 기억하세요. 어머님은 기억이 사라지는 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그곳으로 가신 거죠. 엄마가 요즘 저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오늘 알았어요. 엄마도 무서우셨던 거였네요. 김성훈 김미숙 어깨 가볍게 두드리며 이제 아셨으니 어머님 더 잘 이해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김미숙 깊게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 김성훈을 김미숙이 뒤에서 부르며 묻습니다. 경찰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훈입니다. 대화경찰이고요. 대화경찰이요? 김성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말로 사람을 지키는 경찰입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김미숙이 앉아 앨범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이젠 저도 자주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날 약수터 얘기만 하면 환하게 웃으세요. 거기 물이 참 달았다고. 할머니가 앨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김경희 님이 그러셨잖아요. 기억은 잊어도 행복했던 느낌은 남는다고. 그 말 듣고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가 절 기억 못해도 엄마 마음속엔 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김성훈 경위. 창밖을 보며 김성훈 경위가 말합니다. 제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게 참 슬펐어요.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날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날 박순자 할머니 찾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느새 김경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기억은 못 하셨어도 마음으로는 아셨을 거라고. 제가 어머니 손 잡아드릴 때마다 편안해 하셨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봄날 약수터 김성훈이 혼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3개월 전 그날 이후 김경희는 가끔 그 약수터를 찾습니다. 할머니가 행복을 느꼈던 그곳, 그리고 자신도 위안을 얻는 그곳. 김성훈 약수 떠서 마시며 말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화경찰은 마음을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는 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박순자 할머니에게 그곳이 40년 전 약수터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남아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의 잃어버린 마음의 주소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외롭거나 두려워서 과거로 도망치는 분들이 없도록 그분들의 손을 잡고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지키는 대화입니다. 김성훈 경위가 봄날의 약수터를 뒤로하고 돌아서 걷습니다. 기억을 쫓지 않고 마음을 쫓는 경찰. 오늘도 김성훈 경위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거나 잊게 되는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우리 모두 마음의 주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행복한 일상을 꾸려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